네, 국회에서는 지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서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김기현 당대표 연설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먼저 예. 김 대표가 국회의원 30명 줄이자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정확히 한 10% 줄이자. 자, 그런 얘기가 될 건데요. 왜 이 얘기를 김 대표께서 갑자기 꺼내신 걸까요? 사실 정치가 예.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예.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인데 300명 중에 10% 30명 줄여도 전혀 예. 무방하다. 예. 국회가 작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아니라 50명을 줄여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의원 정수 감축, 이게 이제 민심의 소리거든요. 예. 국민적인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10% 감축하자, 이것을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의원 모두에 대한 어떤 반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의원 모두보다 하여튼 국회의원, 예. 특히 이제 여의도 정치가 예. 국민적인 기대를 못 미친다 예. 라는 면에 있어서 예. 정치인들에게 또 그 예. 보좌진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국가 예산을 들이면서 예. 할 그런 정치를 그때 둘 필요가 있느냐 예. 라는 국민적인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과 야당도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합니다. 오히려 야권 중심으로 예. 오히려 의원들을 늘리자라고 예.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체 국회의원 수가 지역구 253, 예. 비례대표 47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47석의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 예. 한동안 이제 국회의장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논의 예. 이제 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된다. 예. 라는 이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워낙 300명 이상은 안 된다. 예. 라는 이제 목소리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수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예. 솔직히 야권 중심으로 오히려 늘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김 대표께서 오늘 대한민국의 그 성장판이 닫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특히 특권 대물림 노조라는 말을 하시던데 의원님 역시도 지금 현재 노조가 특권 대물림 노조다, 이런 말씀에 동의를 좀 하십니까? 이제 뭐 그간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특권 이제 대물림 노조의 양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종 노조, 기종 노조의 철법통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면에 있어서 그런 식의 행태를 보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딱 와닿는 얘기는 사실 이거였어요.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때 됐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이런 말 하시면서 야당 응답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포기하겠다, 이런 무슨 선언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럼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헌법적인 조항입니다. 국회가 회기 중에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구금할 수 없다라는 조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 그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작년 12월 달부터 체포동의안이 한 5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출신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고 민당 의원분들, 노웅래 의원, 이재명 의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전부 다 부결됐습니다.
예. 그 국민적인 원성이 아주 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2월 말인가 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예. 아니 부결돼서 결국은 이제 또 다시 체포동의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대장동 그 비리 의혹, 또 그 뇌물죄에 대한 그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었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외에도 백현동, 정자동 특혜 개발 의혹, 또 쌍방울 지역과 대북 성공 의혹 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1차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당당히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받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좀 특이한 면이 특이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게 원래 배포된 원고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그 2월 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요. 당시 민당 내에서 한 170표 이상이 부결을 시킬 거다. 부결표가 170표 이상 나올 거라고 했는데 부결표가 138표 나왔고요. 기권 무효에서 한 20표 가까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당 의원들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은 이번엔 부결이 아니라 가결의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뭐 서울 중앙지검하고 이제 성남시청, 성남 이제 그 수원 이제 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하는 것들, 백현동, 정자동, 대북 송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도 법리적으로 싸워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말한 어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는 것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불체포 선언은 조금 의미가 좀 다르다. 그런데 이게요.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 선언을 하자. 서약을 하자. 아까 말씀드린 뭐 의원 정수도 감축하고 모노동 무임금제도 도입하는 뭐 3대 서약을 하자. 민당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도 서약 같이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여야의 전체적인 상황이 서로 대화와 타협 분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강대강의 이제 충돌적인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해도 그게 정치 서약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언제나 그렇지만 의원님은 참 정리가 좀 확실하십니다. 별 말씀이요. 자, 외교 현안 좀 여쭙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위에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요. 자, 현지 교포 만난 자리에서 엑스포는 외교의 새 지평 여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엑스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의원님? 엑스포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5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 이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2025년도에 오사카에서 열리고요. 2030 이제 우리 부산에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경쟁 그 도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경제 이런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5년마다 열리는 경제 문화 올림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 빈살만이라고 하던가요? 뭐 저기 돈 많고 그 유명한 사람 심지어 그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재산이 무려 2,700조입니다. 2,700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사우디의 왕세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야심차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이제 계획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니옴시티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예. 그 사우디 리야드에다가 소위 말해 사우디에다가 예. 이 1조 달러, 1,200조를 들여가지고 예. 정말로 거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예. 이게 비전 2030이라고 하거든요. 예. 2030년에 맞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 2029년도에 뭐가 있냐면 동계 아시안 게임이 또 사우디에서 열립니다. 아, 겨울 아시안 게임을요? 겨울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사우디에서 열립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동계 아시안 게임을 동아시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예. 중국이 있는데 처음으로 2029년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사우디로 갑니다. 예. 그리고 2030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엑스포 유치하고요. 예. 그 다음에 2032년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한 지 100주년이 됩니다. 이런 어떤 이 역사적인 예. 소위 말해서 이런 큰 맥락에서 예. 빈 살만이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하겠다. 사실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가 예. 이제 빈 살만이 많이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이제 참전했지만은 예. 지금 현재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것을 표결을 해봐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셔서 20일 아마 오늘 밤이 될 겁니다. 예. 우리 오늘 시간은 밤이죠? 밤에 이제 예. 직접 영어로 PT를 하시겠다 예.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뭐 잘하실 겁니다. 영어 연설 지난 4월에도 미국에 이제 예. 상하합동 연설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미국에 한 10년 가까이 있었고 석박사 교수 생활했는데 예. 대통령 연설 아주 그게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도 참 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참전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진짜 외교 전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외교 전쟁입니다. 예. 자, 지금 또 외교 전쟁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 좀 드려야 되겠네요. 중국에 간 토니 블링컨이요. 미국 예. 국무장관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까지 만나더라고요. 자, 이거 보면서 미국과 중국 다시 친구하자 그러면서 또 갑자기 친해지는 건 아닐까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완전한 친구가 되긴 힘듭니다. 예. 이제 이 타짜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이 바닥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라는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예. 사실 미국과 중국이 소위 말해서 전략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50년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수립하지 않습니까? 100주년이 되는 때가 2050년입니다. 2050년에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라는 중국인들의 꿈입니다. 중국몽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어떤 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두 강대국 사이의 G20 패권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작년 G20 정상회담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시진핑, 바이든 양국 정상이 이제 발리 회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국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자. 관리? 이를 위해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자라고 했는데 지난 4월달인가 2월달에 정찰풍선 그거 아시죠? 정찰풍선. 정찰풍선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 측이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타격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 약속이었죠. 방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국이 충돌을 관리를 하자. 충돌 관리. 교류를 하자. 이 두 가지는 서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의원님을 정치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오랫동안 공부하신 학자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미국은 대중국 정책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뭐 바꾸겠다 이런 말 하는데 의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말이 어려워서요. 디커플링, 디리스킹, D라는 게 DE라는 말인데요. 그 이제 없애다라는 말입니다. 없애다. 없애다,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커플링에 커플이라는 거 아시죠? 커플이라는 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커플이다 하면 같이 가는 사람을 커플이한데 디커플링 같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략 경쟁 속에서 첨단 기술 또 정치 군사적 이런 면에 있어서 완전 배제하겠다는 게 디커플링이고요. 디리스킹이라는 건 리스크가 위험이지 않습니까? D가 위험을 없앤다라는 말이니까 디리스킹이라는 게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게 디커플링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디리스킹 하자. 위험 요인을 분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다시 접근하자. 이게 사실 최근에 EU의 이제 집행위원장하는 폰덴 라이언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유럽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미국의 이제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요. 맞다.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5월달 우리 대통령도 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공동 성명에 아예 명시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이시라면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 전격 회동하는 거 아닙니까? 전격 회동이요. 이번 1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양국 그 시진핑 바이든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끝으로요. 앞으로 이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뭐 한반도 주변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외교 전략 어떻게 짜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익이 우선입니다. 어떤 가치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실리로 가야 됩니다. 국가 이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중심 사이에 미중 간에 우리는 철저한 실리 외교 전략으로 가자. 강대국 중심의 국제 논리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국과 중국이 할 말을 하는 당당한 그런 외교 전략을 갖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당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